1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기의 권선법 중 뭐야? 비슷한 거였군요. 네. 문제가 틀리긴 하네요. 선택지가. 그래서 곱비리, 중권, 곱비리 여기 들어와 있네요. 곱비리. 네. 곱비리 하나 들어와 있고요. 2층권. 그 다음에 이제 중권, 팝권. 당연히 중권 쓴다면은 전류 위주로 쓰겠다. 그런 얘기고, 팝권 쓰면 전압 위주로 쓰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골라라 이거죠. 집중권, 분포권. 결국 단적권만 쓴다는 거니까. 이건 얘 안 쓴다. 분포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절권하고 전열권하고. 여기서 보면 가장 아닌 것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은데 짧게 물어봤습니다. 17번 분포권. 여기서 분포권이라 하면 단절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절권이라고. 당연히 고조파를 이때문에 고조파 때문에 파형 잡는 거니까. 고조파. 얘가 고조파요. 이고조파라고 하죠, 이것을. 그러면 합성되면은 파형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 단절권으로 하면 뭐예요? 고조파가 없어진다. 같은 말로 같은 말입니다. 파형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다 같은 표현으로. 드디어 발전기는 지금까지는 파형 이야기 안 했었는데 발전기는 파형 이야기 합니다. 발전기는 해야 돼요. 특히 교류 발전기니까 파형까지 이야기해야 되고. 자, 이제 19번 나왔네요. 6극인데 구멍이 36개가 있어요. 홈이. 그러면 당연히 얘는 집중권은 아닐 거고요. 집중권이 아니니까 분포권으로 했을 건데 몇 개를 더 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풀시트 어떻게 푸냐? 집중권으로 해가지고 3상 기본이고 3상 3상 2극이면은 구멍수가 몇 개 있어야 되죠? 3상 2극. 이 2극, 6극. 6개요. 예. 여기를 하시는 분들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 기본적으로 3상이면 무조건 A상 2개, B상 2개, C상 2개, 무조건 6개는 들어가는 거니까. 2극이면은 그냥 그대로 쓰고, 4극이면 또 더블로 내려줘야 되니까요. 그래야 빈틈이 없으니 다 돌아가는 거니까. 안 놀고. 그러면 3상 4극이면 기본으로 몇 개 홈 파야 돼요? 3상 2극일 때가 6개니까. 극수소 늘려버리면 더블로 해서 12개. 그러면 3상 6극이면 최소 기본수가 18개죠. 자, 그런데 집중권으로 했을 때 3상 6극이면 18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6구멍 탔다는 얘기는 더블 치겠다는 거죠. 즉 하나만 파는 게 아니라 2개씩 파가지고 즉 분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개씩 팠으니까 네. 원래 집중권이었으면 하나인데 2개다 이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공식이에요. 공식도 아닌 건데 공식처럼 쓰는 거예요. 공식까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또 나옵니다. 문제. 아니 없네. 끝났네.
자, 이제 어디서 보니까 전기자 반작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셨죠? 전기자 반작용. 전기자 반작용. 네. 직류기 할 때, 즉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이랑 뭐라 했냐면은 주자속이 있는데 전기자 도체에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전기자 도체에 의한 전기자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자속을 또 발생할 거고요. 그 자속이 주자석하고 믹싱돼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을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N극, S극 있고 도체 이렇게 감아져서 똑같아요. 어차피 몰빵됐을 뿐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전기자 반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구조 똑같으니까 어차피. 단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도체를 박아놓고 자석을 돌린다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근데 얘는 직류 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항상 교류는 더 복잡해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자, 주자속이 이렇게 가요. 주자속이 가고. 그럼 전기자 반작용은 밑으로 떠요. 당연히 이렇게 떴습니다. 아니, 전기자 반작용. 원래 이렇게 그랬었죠?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자석보다 90도가 늦어요. 처음 들으신다고요? 네. 자석이 변화하면은 전압이 만들어지죠. 네. dt분의 d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J오메가 M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J를 각도로 바꾸면 몇 도죠? 마이너스 J라는 각도로 계산기 누르시면 돼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J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90도,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자석이 여기 있으면 전압이 여기 있었어요. 90도 느끼해서. 당연히 직류니까, 직류는 당연히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니까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전류가 자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사실 그냥 우리는 이런 거 몰라도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또.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교류는 위상이 부하가 있어요. 교류 부하는 R만 있는 게 아니죠. L도 있고 C도 있다 보니까 전류가 늘 이 전압하고 일치를 할 수가 동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하가 만약에 L부하다. 그러면 전류는 이 전압 기준으로 이게 기전력이니까 이거보다 전류가 90도 또 지상이죠. L부하면은 아이스크림이니까. 그러면 L부하면은 전류가 즉 전기자 전류가 이렇게 뒤로 빠져버리고 진상이면요 콘덴서가 붙어있다. 부하가 전압보다 아이스크림 90도 앞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순 R부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전압하고 동상으로 자, 그러니까 얘가 뭐 만들어요? 자속 만들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자속하고 서로 합쳐지니까 늘어나는 폼이고 이쪽은요 줄어드는 폼이고. 그래서 이제 자속이 늘어났다 증자, 자속이 줄었다 감자. 그럼 얘도 이름 하나 붙여줘야죠.
편자. 안쪽으로 쏠렸다 해서 편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더 붙입니다. 또 하나를 그냥 이름 하여튼 되게 이름 좋아하는데 주자속을 중심으로 주자속을 기준으로 두고 자속이 나란하면 이 나란히 평행한 거죠. 이 두 개는 즉 진상하고 지상은 평행하니까 즉 진자 감자는 평행하니까 나란하다 해서 직축반자경이라고 그래요. 직축반자. 반드사 고들 직자 똑같다 반드사다. 직각할 때 그 직자 말고요. 네. 나란하다 해서 반드사다. 같은 의자구나. 직각할 때 직자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뚫어버리는 거. 이걸 우리가 횡축반자경이다. 횡은 가로지른다는 의미니까요. 횡축과 직축 이렇게 방금 이 그림이 이 내용이에요. 네. 예? 반대로 얘기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행축 이거 직축. 아니 이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빨간색을 잘라버린 것을 횡축이다 그건 확실하죠. 예. 보통 직각할 때 직축이면 교차되는 걸 직축이라 하는데 예. 이 직자는 이거 나란한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꾸로 말씀. 그러니까 그래서 횡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횡축을. 횡은 확실히 횡단보도는 도로를 어떻게 돼요? 가로지르는 거니까. 그래서 횡축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횡축이 있으니까 직축은 아마 반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횡축이 가로지르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전기자 반작용 물어보면 이거 물어볼까요? 직류 물어볼까요? 그렇죠. 이게 더 뭐 예를 들어서 4대1 비율로 이게 다 두쪽으로 물어보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직류에서 전기자 반작용은 밑밥한 거예요. 밑밥을 깐 거였고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것보다 이거 훨씬 그림이 외우기가 쉬워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은 이것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전기능 복습도 되고. 그래서 콘덴서 전류는 전압보다 90도가 빠르다. 여기 0도고 90도고 180도고 270도고 360도고 반식의 기준이니까요. 네. 그 다음에 오스마이 본 글씨네요. 그렇죠. 발전기 직류기 할 땐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외부 특성 복서 보니까 부하전압, 부하전류. 반자전압이 곧 부하전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 외부 특성 복서는 철저하게 부하 중심으로 가는 거고. 무부하 포화곡선. 쭉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림도 심지어 똑같아요. 마치 타이어자처럼. 얘가 계좌고요. 그죠? 얘가 실제로 회전하는 거지만. 그리고 이제 도체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있겠죠. 각각 뭐 그냥 하나만 놓고 따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삼상 동기발전기 아주 간단한 등가위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얘가 A고 그 다음에 여기 자석 돌아가는데 아래다 그릴까요? 실제 안에 있긴 않지만 이렇게 그려버리면 얘를 그냥 딱 떼어가지고 조정하려고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이게 이제 얘가 바로 동기 발전기의 등가 헤러예요. 그냥 Y객선 해놓은 거에다가 얘만 하나 더 붙여놓은 거죠.
되게 심플합니다. 예. 그다음 등가이로가 되니까 당연히 이제 임피던스 넣어줄 거예요. 얘는 그냥 코일입니다. 그냥 얘는 리액턴스 아니에요. 여기서 기전력 발생합니다. 그 표시한 것 뿐이고 나중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도체 저항, 얘는 누설 리액턴스 또 하면서 똑같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전압이 0이었다가 전류 올리면 올라갔다가 탁 꺾인다. 예. 그게 무바파옥선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보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못 보던 게 삼상 단락곡선이라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얘는 안 꺾인다가 포인트예요. 그냥 반듯해요. 반듯이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보면 이제 단락 현상.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뭐 시험하는 단락 시험이 있을 거고요. 단락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단락 시험은 임피던스 구하려고 하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기 발전기에서는 하나 더 신경 쓰는 게 실제로 얘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 중에 쇼트가 나면 어쩔 거냐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진짜로 단락, 그걸 우리가 돌발 단락, 사고 얘기하는 거,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사고가 나게 되면 예를 들어 전격 전류가 100A다. 사고가 나면 이 전류보다 20배, 25배, 뭐 10배 튀어요. 당연히 이제 그 수치가 바뀌는 것은 발전기 내부의 임피던스 때문에 하는 거고, 단락사고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이거 발전기고 부하가 걸려 있을 거고, 당연히 발전기에 임피던스가 존재할 거고요. 떡대버리면 부하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전류가 확 이거 부하가 작은데 이가 다 부하돼 버리니까. 그거 하려고 단락 현상이라는 거. 이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이에요. 원래 정연체 상태일 때는 전류가 정상 전류가 이만큼인데 사고 나버리니까 확 20배 막 튀어 올라 버린다는 그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초기에는 뒤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또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단락 시험에서 뭐 구하면 여기 아까 동기 발전기 등가위로 그리려면 얘는 기전력 나타내는 부분이고 뭐 자석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두 개 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전기자 저항이라고 부르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게 또 안 불러요. 얘는 동기 발전기니까 동기 저항. 그 다음에 얘는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라고 누가 뭐라 그래요? 얘는 동기 거니까 동기 리액턴스. 그래 놓고 또 이제 이 전체를 싹을 합쳐가지고 동기 임피던스. 동기기라고 해서 구별하려고. 그랬는데 이 리액턴스가 두 개가 있어요. 무려. 흔히 우리가 알았던 누설 리액턴스라는 건 있었고, 여기서 추가로 뭐가 있냐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라고 해서 리액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얘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always 언제나 존재하는 건데 always. 얘는 언제만 존재하면 언제 나타나면 사고 났다. 처음에는 안 나타나요. 이 정도 시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 그때 나타나요. 그럼 임피던스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폭이 더 처음에는 얘가 없으니까 더 컸다가 나중에는 줄어들고. 왜냐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려면요 한 스프 죽었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리액터에서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발전기 볼게요. 아니, 변압기. 이제 1차, 2차 다 합쳐버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하가 걸려 있었고요. 단락시험을 하게 되면 여기 전격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 전압 강화를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 그래서 더 짧게 줄여서 임피던스 강화라고 혹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그 임피던스 전압이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뭐 전압 변동률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 임피던스 전압은 딱 이거죠. 이 임피던스를 그냥 ZS라고 쓰고, 여기 임피던스도요. 여기 전류가 그때 전격 전류가 딱 흘러가고, 이때가 바로 이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부르고요. 그럼 전압 변동률을 보니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압 변동률은 전격 전압분의 무부하 단자 전압하고 전격 전압하고 차이가 임피던스 전압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지요. 어제 했습니다. 복습을 안 하셨고 반복하겠습니다. 네.